안녕하십니까. 쇼키무동산입니다. 오늘은 1월 3일 멤버십 영상을 공개합니다. 현재 상급지에 일어나는 상황, 상급지 아파트 반등 타이밍까지 오늘 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요즘 왜 상급지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한 비규제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11곳에 대해서 총정을 드렸습니다. 쇼키무동산 멤버십은 실수요자, 투자자를 위한 모든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인생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멤버십 가족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상급지 갈아타기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멤버십 분들이라면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풍선효과 투자처, 비규제 지역 갭 투자와 실수요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현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핵심지 6개 역세권 지역하고요. 5개 추가 역세권 지역 총 11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첫 번째 소식, 상급지 매수 희망자 주의사항입니다. 잠실 리센치 33평 변화 볼까요? 자, 627 부동산 대책 전에 최고가는 34억 4천이었습니다. 그리고 627 대책이 나오고 10-15 대책 이후에 가장 비싼 가격이 얼마에 거래됐다? 36억에 거래가 됐어요. 현재 리센트 33평 효과 어느 정도일까요? 34억 5천에서 35억 5천 수준입니다. 627 대책 이전의 최고가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죠. 도공레스 33평도 보겠습니다. 627 대책 이후에 최고가는 39억이었고요. 10-15 대책 이후에 최고가는 4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호가는 어느 정도다? 40억 분터인데 약간 조정이 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상급지 아파트 상승률 둔화 이유 말씀드릴까요? 대출 한도가 축소됐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됐다는 게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이 30억 아파트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20억대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감소를 했어요. 이것도 좀 가격 차이별로 나는데 25억 이상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한 게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출 한도 축소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는 가격이 비쌀수록 수요가 줄어드는 영향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겨울 특수성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특징은 겨울철 매물 증가예요. 자, 왜 세입자들의 전세 만기가 있고 특히 지금 강남 상구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하는 전세 세입자가 많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한시적으로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이번 5월에 뭐 양도세 중과제도 부활된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참에 팔아야겠다. 이런 매도 물량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중 매물이 가장 많은 시기가 지금이에요. 근데 수요가 제한되다 보니까 30억 초과 아파트는 그 수요 제한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요, 최고가 대비 한 10억 이상 빠진 매물도 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상급지는요, 30억 전후 아파트가 더 잘 나가요. 헬리오시티 33평 볼까요? 6.27 대책 이전의 최고가는 28억 5천이었습니다. 그리고 10-15 대책 전의 최고가는 30억 7,500이었어요. 자, 그런데 12월에 5단지가 31억 4천까지 실거래가 됐고요. 1월에 4단지에 31억 6천에 이제 매수 의향이 붙었는데 매도자가 보류하면서 거래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저렴한 아파트, 상급지에서도 약간 저렴한 가격대에 포함되는 30억 전후 아파트는 수요가 계속 붙고 있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상급지 갈아타기 멈춰야 될까요? 잠실 리센트를 예로 들어볼게요. 2020년 70 대책 이후에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제 두 가지 강력 규제가 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수 목적으로도 접근이 어렵고 투자 목적으로도 접근이 어려웠어요. 그런 잠실 리센트에 생긴 일 볼까요? 자, 2020년 70 부동산 대책 이전에 최고 22억 5천까지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얘가 그 가격이 2021년 4월까지 갑니다. 그래서 22억 6천에서 23억까지 4월까지 가다가 그로부터 6개월 만에 26억 2천까지 껑충 뛰어오르게 됩니다. 즉, 강력한 규제 이후에 수요 억제책이 나오면서 어떤 식으로 일어난다? 약간의 보합 정도의 흐름이 좀 이어지다가 그 뒤이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어떤 일이 생겼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한 겁니다. 즉 20억대 아파트, 10억 초과 아파트 거래가 급감한 상태에서 10억대 아파트가 급등을 했고 10억대 아파트가 급등하면서 순차적으로 20억대 아파트까지 영향을 준 거예요. 즉 10억대 아파트 급등이 에너지 누적이 됐고 그것이 710 대책 후 9개월부터 본격 상승으로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로 쇼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런 잠깐 보합 후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2020년 상급지 아파트 흐름을 예상해보면 일단 지금 10억대 아파트에 뚜렷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15억 초과가 먼저 나타나고 있고 아마 올해 중으로 10억에서 15억 사이 아파트도 강세가 보일 거예요. 자, 이것으로 시차를 두고 20억대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저는 한 봄쯤에 예상이 되고요. 30억대 추가 아파트는 적어도 15 부동산 대책 후 한 6개월에서 8개월, 6개월에서 9개월 후에 좀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갈아타는 분들은 이런 흐름 계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아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서 의사 결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비규제 지역 역세권 11곳의 시세 변화. 저희가 비규제 지역 핵심 역세권 6곳을 정리드려요. 동탄역, 안양역, 기흥역, 구리역, 다산역, 킨텍스역이고요. 또한 여기에 추가해서 관심을 가질 비규제 지역 역세권 5곳도 멤버십에서 정리를 드렸죠. 지충역, 아라역, 운정중앙역, 매교역, 신중동역이 그곳입니다. 먼저 동탄역 주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15 부동산 대책의 최대 수혜지로 불리는 곳이죠. 동탄역 롯데캐슬 27평 12월 11일 기준으로 14억 7천인데 현재 15억 5천부터 시작이고요. 34평 B타입은 17억 8천에서 17억 9천이 됐습니다. 호가가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다음은 동탄역 시범 운암 퍼스빌 25평입니다. 11억 5천에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를 드렸었는데 현재는 11억의 매물이 나와 있고요. 34평 A타입은요 13억 3천으로 그전 대비 2천만 원 정도 호가가 좀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형 면적 같은 경우는 좀 괜찮다 저는 지금 생각을 해요. 다음은 안양역 주변 살펴보겠습니다.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24평 B타입 저희가 8억 2천에 12월 11일 날 소개해드렸는데 현재 8억 8천부터입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소형부터 거래되고 중형 면적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 잘 아시죠? 34평 A타입 저희가 여기서 그나마 좀 가까운 동 기준으로 9억 5천에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그런 기준을 맞추려면 10억 정도는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4평은 전고점 대비 가격 보면 매력적이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안양역 주변은요 언제나 신혼부부를 비롯해서 수요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10억 이하의 주택을 찾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 지역은 관심을 이제 계속 체크하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 남부 투자자의 수요가 집중된다는 기흥역 주변 살펴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기흥 31평 B타입 저희가 9억 3천에 소개드렸는데 현재는 9억 4천부터고요. 35평 C타입은 9억 8천으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호가는 좀 올라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탄역과 더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는 구리역 주변, 구리역 2편은 세상 인창 어반폴에 살펴보겠습니다. 25평 A타입 10억에 소개해드렸었는데 현재는 10억 5천만 원이고요. 34평 B타입은 12억 3천에서 12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4억대, 5억대 투자처 찾는 분들도 여기를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은 다산역 주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투자 수요 그리고 수도권 동부 지역에서 실수가 많이 유입되는 곳이에요. 왜 여기로 많이 유입되잖아요? 대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옵니다. 자, 29평 8억 5천 현재도 8억 5천 수준이고요. 34평 A타입은 8억 9천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굉장히 천천히 오르는 지역인데 실제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요. 이거보다 가격을 약간 더 주셔야 될 수도 있어요. 참고로 오늘 매물은 모두 다 입주 가능한 매물 기준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킨텍스역 살펴보겠습니다. 킨텍스역 주변으로 킨텍스 원시티 M2블럭 35평 저희가 12억 4천에 소개드렸는데 현재는 12억 8천부터고요. 하나포레나 킨텍스 35평 A타입은 11억 5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킨텍스 원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겨울 들어오면서 한 12억 5천 선에서 금매가 다른 블록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물이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 매물 좀 잘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는 관심을 가질 만한 비규제 지역 역세권 단지 주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검단 신도시 아라역 주변 볼게요. 검단 호반섬 1차 저희가 29평 A타입 지난번에 6억 5천에 소개드렸는데 현재도 6억 5천이고요. 33평 A타입은 현재
7억 수준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신축 아파트일수록 겨울철 매물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요. 왜? 애들 방학할 때 이참에 이거 처분하고 이동하자 이런 매물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지금 29평 A타입은 갭이 2억 6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지축역 주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 대장 역할하는 지축역 센트럴 프루지오 33평 A타입 현재 10억 2천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전 대비 호가가 좀 낮아진 상황이에요. 갭은 3억 7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또한 그 옆으로 지축역 북한산 유보라 34평 A타입 9억에 호가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녹번역 주변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는 지축역 주변으로 관심을 보이시는데 9억, 10억 가까이 이런 선택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심 접근성 괜찮은 곳이고요. 지금 10-15 대책 이후에 수요도 꾸준히 늘어난 측면입니다.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서 소개드렸던 6개 핵심 6개의 역세권 대비해서 투자 수요는 아직 이 소개해드리는 5개 지역은 좀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운정신도시의 운정중앙역 주변입니다. 자, 파주에 이제 거의 희망과 같은 GTX A 노선 역세권 단지 주변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물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요즘 교통 호재가 어떠냐? 예전에는 교통 호재만 발표돼도 집값이 바로 올랐다면 요즘은 그래도 착공이 가까워져야 그래도 좀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요. 실제 지금 운정중앙역은 완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더 시장 흐름을 반영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34평 A타입이 6억 9천으로 저희가 11월 말 조사 대비 큰 차이는 없고요. 24평 A타입은 5억 9천으로 저희가 한 달 전 대비해서 가격은 한 1,000만 원 정도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를까 말까 이렇게 고민되시면 소형 면적 중심으로 잡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음은 매교역 주변입니다. 매교역 펠류 시즌은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분양권, 입주권 형태로 봐야 되는데 저희가 입주권 소개드렸을 때 25평 7억 200만 원의 최종 매수가 소개드렸는데 현재는 7억 1,400만 원으로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분양권도 하나 소개드릴게요. 34평 현재 최종 매수가가 9억 2,200까지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호가가 최종 매수가나 프리미엄이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매교역 주변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추천을 드려요. 원래 역 주변은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몰리는 것을 저는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런 입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GTX 신호선 호재와 더불어서 좀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흐름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신중동역 주변의 레이미안 부천 중동 살펴보겠습니다. 25평 현재 7억 5천에 호가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대비 큰 변화는 없고요. 갭은 2억 9천입니다. 또한 34평 A타입은 매매 가격이 9억입니다. 1월 2일 기준으로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호가가 올라간 상태예요. 갭이 2억 9천입니다. 여기가 전세 가격이 높아서 그래요. 아무래도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인데 역세권에 준신축 단지가 없다 보니까 이런 높은 전세 가격이 형성된 상황입니다. 물론 부천은 그래도 수도권 전체적으로 집값 상승 흐름에서 약간 늦게 올라가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수요는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 투자나 실수요 목적으로 알아보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규제 지역 역세권 11곳의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핵심지 역세권 6곳은요. 대부분 지역에서 호가가 상승 중이었습니다. 반면에 지축역, 아라역, 운정중앙역, 매교역, 신중동역 관심을 가질 만한 곳은 투자 수요 유입이 아직 덜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상승 비중 한 60%만 되고요. 일부 단지에선 급매가 좀 나오다 보니까 급매를 좀 잘 살펴보는 전략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6대 역세권 지역은요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의사결정하시면 빨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특히 다산역하고요, 안양역, 기흥역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투자금에 따른 분류 2억대, 3억대 저희가 정리를 드렸습니다. 이제 필요하신 분들 체크를 하시고요. 4억 이상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가격은 가장 비싼 것부터 밑으로 내려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도요. 모두가 오른 게 아니라 비싼 아파트부터 올랐다가 점차적으로 8억대, 7억대, 6억대로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 거 잘 체크를 하시고요. 만약에 선택이 어렵다 그러면 소형 면적 중심으로 가시면 후회할 확률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은 멈추지 않는다. 나만 멈출 뿐이다. 자, 여러분들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놓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멤버십과 함께 2026년도 함께 달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